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과 대행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야기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주도의 정부 정책이었죠.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간소화 정책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지만 상장 폐지 결정을 맞았습니다. 주주들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일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피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최소한 증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아주 평범한 일상들이 온전히 다 사라졌다는 거죠. 작년이었죠. 작년 정기주총을 임시주총을 대비해서 실제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의결권을 모으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됐던 슬픈 소식 하나가 결국 이화그룹 3사 거래 정지로 이제 재산이 묶여버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등진 주주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 삶 자체가 다 망가진 사례부터 그리고 저희 연대 내에서는 열심히 거래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주주님들이 두 분이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의 삶도 망가진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혼이라든지 우울증, 결국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게 참 슬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상장을 시키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들은 자신의 재산권,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특정 집단들의 이익만이 보장되는 것. 그런데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주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산 자체가 묶이고 나서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가계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내 자산을 기업에 투자했는 합법적인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른바 우리들에 대한 증권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도박장, 투기장 그리고 그 도박장과 투기장을 만든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없이 비판 대신에 서민들을 욕하는 이른바 투기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회적인 잘못된 시선들 자체가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제일 기억나는 점이라면 저하고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 또래였는데 거래 재개를 시켜보려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계속 나름대로 자기 혼자 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죠. 그 한 가족의 모든 아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자기 한 사람이 그걸 다 입마이 포켓하고 자기는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왜 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맨날 눈물 흘리고 그 추운 데 가서 떨면서 탄원서 내면서 호소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네, 이제 벌써 재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600억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0억 원. 그 당시 이제 거래 정지가 온전히 시장이 증시가 마무리된 시점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장중에 재정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매도와 매수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600억 원 가량이고 누군가는 온전히 다 팔았고 누군가는 다 온전히 산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대다수가 바로 서민들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개인 투자자에서 거래 정지가 된 주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불과 몇 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600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사실 개인에게나 어느 집단에게나 작은 돈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결국 지금 결과론적으로 다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거죠. 상장 폐지 결정을 맞았으니까요. 네. 허위 공시나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이득 챙겼다는 혐의 인정하시는 건가요? 구속됐다가 작년에 보석 석방됐는데 영장 재청구 입장 어떻습니까? 김영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실질사주 혐의는 결국에 주식 한 주를 들지 않고 회사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 정지가 됐을 당시의 기소 금액은 사실 김 회장이 회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임원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는 회사 나름대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지금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사건인데 이미 한국거래소의 판단으로 허위 공시라는 일종의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됐고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을 맞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의 근거는 법적 다툼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에 반면 25만 명에 달하는 개인주들의 삶은 이미 상장 폐지 결정을 맞아버린 거죠. 상장 폐지가 되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주주들이 져야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불안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에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도 거래 정지 종목이 1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150개가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90% 이상이 바로 횡령과 배임이라는 일종의 일탈행위, 이사회나 대지는 오너의 일탈행위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보편적인 상식에 대한 배반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관계자라든지 내지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결국 한국 주식 K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의 실현, 그 부분이 한국 증시시장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유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에 초반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의 횡령 배임 금액 자체가 상장 그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거래가 잠깐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소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속인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 이후에 다시 검찰이 10억이 아닌 7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2025년도에 들어서 이제 거래소에서 그 규정들을 다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시총 상장 유지 기준 조건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개선 기간도 단축하고 상장 심사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억에서 500억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억에서 300억으로 시총 기준을 강화해서 상장 폐지가 빨리 되게 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출 기준도 50억에서 300억으로 그리고 개선 기간들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5년으로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다 손실이 나겠죠. 지금 코스닥 상장 종목 수가 오늘 아침에 제가 쉬어보니까 1680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유가증권이 848 종목이라고 거래소 사이트에 나와요. 그 중에서 관리 종목 숫자가 105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의 종목 숫자가 76 종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횡령으로서 나온 종목이 62건.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개수를 대충 합계를 해보시면 10%가 넘습니다. 거의 200개에 육박을 하거든요. 200 종목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을 사면 10%, 10종목을 사면 한 종목 정도가 이런 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요건에 당할 수 있는 개수들이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난 3년간 369개, 지난 한 해만 151개의 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는 모두 대주주 및 이사의 횡령 배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상장 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도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빨리 퇴출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를 업하겠다는 내용이 그 상장 폐지 요건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더 전보다 높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2번이면 바로 이의제기 없이 뭐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 안 좋은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지금 금융위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하게 그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 기업 경영진들이 투명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수익이 나빴으면 나빴다, 이거를 숨기지 않는 형태들로 공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다 열어줬을 때, 그래서 구조적인 불신을 타파했을 때 이제 지능순으로 국장에 투자할 수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기업들이 어떤 부정회계나 횡령을 했을 때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낮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지금 뭐 감옥에 갔다 오든 법적 제재를 받더라도 내가 수익이 훨씬 더 크니까. 미국은 그런 걸 했다 잡혔을 때 형벌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와서 또 하시고 나와서 또 하시고 코인으로 가셨다가 주식으로 오셨다가 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걸 투자자들이 좋아해.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모여.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사기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불공정한 상장 폐지 기준으로 인해 수백만 시민들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